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좀 피곤한 당신. 새로운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손을 뻗으려면 두렵고 귀찮은 당신. 혼자서도 당당하고 싶은데 막상 혼자가 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당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애인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 외로운 당신. 어떤 책은 혼자가 좋다, 어떤 책은 혼자여서는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 당신. 관계에 초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맨날 상처받는 당신. 안녕하세요, 북튜버 공백입니다. 오늘 인트로 들으시면서 마음 뜨끔하셨던 분들,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셨던 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를 권하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2019년 2월 15일 생각의 길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작가는 모니크 드 케르마덱입니다. 프랑스의 심리치료사, 정신분석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요. 이 책은 출간된 후에 단숨에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한 화제의 책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책의 주제는 바로 고독입니다. 정말 all about 고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독한 인간 심리에 대한 수많은 사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여도 고독한 이유. 우리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등등 우리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독해합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고독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함께여도 고독한 걸까요? 이 책에서는 수많은 상담 환자들의 이야기를 빌려 고독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독을 떠올릴 때 종종 그가 속한 그룹이나 지인들에게서 버림받는 느낌을 연상하곤 한다. 그들은 고독에서 무력감과 공허함, 깊은 권태와 막연한 불안을 느끼며 고독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쓸모없으며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즉, 꼭 혼자 있어야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단절된 느낌을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있어도 고독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혼자이면서도 혼자이고 싶지 않은 걸까? 이건 정말 수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모순이죠. 저도 그래요. 혼자가 너무 좋은데 막상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외로워지거나 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독을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독에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착한 고독과 나쁜 고독이 따로 있는 거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성찰하고 또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좋은 고독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고독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밝은 고독의 시간을 얻기 위해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나쁜 고독이 있습니다. 이 고독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주변 사람들의 애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또 왜곡되게 만들죠. 에너지를 빼앗고 불화를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죠. 이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자, 고독이라는 거는 이렇게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착한 고독과 나쁜 고독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독을 악운으로 쓸지 적군으로 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당연히 모순에 빠지게 되겠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갈피를 좀 잡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의 모순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역할인데요. 사회는 개인과 사생활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사람들 개개인을 점점 더 고립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리와 사회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이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즉, 다 함께 홀로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 늘 초연한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쿨하고 초연한 모습을 연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점차 강해집니다. 나는 실제로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데도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그게 멋있으니까 하고 고독에 무뎌지는 거죠.
또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추구하거나 무작정 배척하거나 하는 것도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동안 수많은 책, 영화, 방송들이 혼자 해도 괜찮아,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 이렇게 말해왔었잖아요.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너 고립돼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쁜 고독을 좋은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나쁜 고독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고독을 이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눈에 띄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 유형을 존중하고 관계의 본질을 생각하기. 자기 자신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살피기. 타인과 관계 맺는 법 새롭게 익히기. 경청, 평등, 책임, 집중, 비난, 중지하기 등. 중심을 되찾기 위해 요가, 수영, 명상, 운동, 산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만약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공허함을 채워왔다면 문제를 파악하여 고쳐나가기. 물건 사들이기, TV나 SNS에 집착하기 등 나쁜 버릇 바로잡기. 네, 여기까지. 오늘은 혼자를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살펴보면서 고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 책에는 고독의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유년 시절과 관련된 고독, 고독이 신체에 주는 영향, 그리고 고독 진단법 등 수많은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심리나 정신분석학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고독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 고독을 좀 이롭게 이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